팔팔하게 100살까지 건강업, 울산업. 안녕하세요, 박성은입니다. 요즘처럼 일교차가 심한 계절에는 신체 면역력이 떨어지기가 쉽죠. 이렇게 면역이 저하되면 감염에 취약해져서 여러 질병에 걸리기 쉬운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요로 감염입니다. 이 요로 감염은 여러 감염병 중에서 가장 빈도가 높은 병 중에 하나로 거의 세균 감염이 원인인데요. 그래서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건강업 울산업 오늘 이 시간에는 요로 감염에 대한 자세한 정보 알아보겠습니다. 배양규 비뇨의학과 전문의와 함께합니다. 네, 선생님, 요로 감염이란 말이 요로에 세균이 감염된 걸 말하는 것 같은데요. 먼저 요로가 무엇인지부터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요로라는 것은요, 소변을 뜻하는 요자와 기를 뜻하는 로자가 합쳐진 말입니다. 우리 몸에서 소변이 만들어져서 몸 밖으로 배출되기까지에 관여하는 모든 장기를 말하는데요. 요로는 편의상 상부 요로와 하부 요로로 나누고 있는데, 상부 요로는 소변을 만드는 심장, 그리고 소변의 저장고인 방광과 연결하는 요관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하부 요로는 방광, 요도, 그리고 남성에서 있는 전립선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상부 요로 기관은 소변을 만들어서 방광까지 보내는 장기라면, 하부 요로 기관은 소변을 저장하고 우리 몸 밖으로 보내는 데 주로 관여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 개의 미생물이 있을 때 요로 감염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면 소변을 참지 못하는 급성 방광염이 있는 여성의 경우에서는요, 검출되는 소변의 세균이 대장균이라면 세균의 숫자가 훨씬 적다 하더라도 요로 감염이 있다고 판정을 합니다. 네, 소변을 만들고 또 배출시키는 신체 부위를 말하는 거군요. 그런데요, 앞서 상부 요로 기관과 하부 요로 기관으로 나눈다고 하셨는데 이렇게 상부와 하부를 꼭 구분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네, 상부 요로와 하부 요로는 우리 몸에서 태아기 때 발생되는 때부터 서로 다른 부위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상부 요로는 소변을 만들어내는 기관이라면 하부 요로는 이렇게 만들어진 소변을 몸 밖으로 배출하는 장기이기 때문에 기능의 차이가 확연히 다르죠. 그리고 여기에 발생하는 질환의 차이도 있고요. 이런 질환에 따른 증상이라든지 치료도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의학적인 측면에서도 상부 요로와 하부 요로를 뭉뚱그려서 구분해서 사용하는 게 매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네, 요로에도 여러 기관들이 있잖아요. 그런 만큼 감염의 종류도 다양할 것 같은데요. 어떤가요? 우선 상부 요로와 하부 요로의 감염으로 구분을 하고 있는데요. 콩팥이나 요관이 속해 있는 상부 요로 감염은 신장에 염증이 생기는 신우신염이 대표적입니다. 이때는 방광, 요관, 역류와 같은 어떤 해부학적인 구조 이상이 동반되는 경우가 하부 요로 기관보다가 상대적으로 많고요. 때로는 폐혈증과 같은 아주 심각한 상태로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콩팥의 기능 저하를 초래해서 후유증을 많이 남길 수도 있습니다. 그 반대로 방광염으로 대표되는 하부 요로 감염은 심각한 합병증 없이 국소 감염으로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감염이 된 장기에 따라 방광염, 전립선염, 요도염 등으로 또 구분하기도 합니다. 네, 그런 종류들이 있군요. 그러면 주로 요로 감염을 일으키는 원인균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바이러스나 곰팡이는 드물고 대부분은 세균입니다. 일반적으로 요로계는 무균 상태인데 간혹 하부 요로계에는 정상적으로 세균이 발견될 수도 있습니다. 이때 발견되는 미생물은 해로운 감염병을 일으키지 않고 오히려 다른 해로운 병원균의 접근이나 발병을 막아주는 좋은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범위한 세균에 효과가 있는 강력한 항생제를 장기적으로 사용을 한다면 좋은 균도 없애기 때문에 오히려 요로 감염의 예방과 치료에 역효과를 가져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로 감염에 가장 많이 검출되는 세균은 대장균입니다. 대장균은 우리 대장에서는 무해한 균입니다. 전체 요로 감염의 한 46에서 58%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이제 최근에는 이러한 대장균이 갈수록 감소하는 추세이고요.
그 외에도 장일균이나 농농균, 크레브지엘라나 포도상구균이 많은 순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대장균은 워낙 익숙한 단어라서 요로 감염에서 가장 많이 검출되는 원인균이 이 대장균이라는 게 참 놀라운데요. 그런데 이 대장균이 어떻게 요로에 침입을 하는 건가요? 네, 가장 큰 이유는 대장균이 주로 서식하는 곳이 항문인데요. 이런 항문과 요도의 위치가 가깝다는 것이 대장균 감염의 가장 큰 이유입니다. 특히 여성에서는 인위적으로 항문 주위의 대장균이 요도를 오염시키는 경우가 많은데요. 배변 후에 처리 시에 방향이 항문에서 요도 쪽을 향한다든지 아니면 비데 사용 시에 항문 쪽에 있는 세척액이 요도로 흘러 들어가게 해서 요도에 인위적으로 대장균을 주입하게 되는 효과도 적지 않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요. 요로 감염의 빈도도 연령이나 성별에 따라서 꽤 다르게 나타난다고 하던데 어떤가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 여성이 남성보다 요로 감염에 잘 걸리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연령에 따라서도 남녀의 발병 빈도는 많은 차이가 납니다. 예를 들면 신생아에서는 남아에서 오히려 여아에 비해 1.5배 정도 요로 감염이 많은데요. 이는 아마 토경이나 요도 부위에 선천성 기형이 많지 않나 그런 원인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실제로 생후 6개월 이내에 남아에서 포경 수술을 시행했을 때 요로 감염이 포경 수술을 시행하지 않는 남아보다가 10분의 1 정도로 적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그리고 학동기에서 가임기까지 이르는 연령에서는 여성이 남성보다가 30배에서 많게는 50배 정도 요로 감염이 많이 발생을 한다고 보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나이가 들수록 고령층으로 갈수록 남녀의 비가 비슷하게 되는데요. 이는 아마 전립선 비대증 등이 그 원인이 되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네, 신생아부터 노년층까지 다양한 연령층에서 발병을 하는군요. 그런데 요로 감염이 여성에게 더 취약하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네, 여성은 아무래도 요도가 짧고 곧고 요도 입구가 질어기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습한 동시에 질이 1차 세균의 공급처인 항문과 굉장히 가깝게 있거든요. 그래서 장내 세균이 질을 거쳐서 쉽게 요도에 접근할 수 있기 때문이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팩터는 남성의 생식관, 그러니까 전립선인데요. 이것이 요도로 열려 있는데요. 이 통로를 통해서 아연이나 스퍼민 같은 전립선에 있는 항균 물질이 요도로 분비됨으로써 요도를 감염으로부터 보호해주는 역할을 해주는 이중 방어막이 남성에겐 존재하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요로 감염은 발생한 부위에 따라서 증상이 다르다고 하는데요. 증상을 대수롭지 않게 여겨서 제때 치료하지 않으면 요로 감염 염증이 전신에 퍼질 수 있기 때문에 신장에 심각한 손상을 초래한다고 합니다. 이유 없이 열이 나거나 또 소변 습관에 문제가 생겼다면 간과하지 마시고 정확한 진단이 반드시 필요하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시고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